네,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어제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밤샘 수색 끝에 20대 작업자 한 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제 고립된 작업자 한 명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구조 작업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어제 자정, 그러니까 0시 30분에 균열 발생 신고가 들어왔고 1km 구간을 경찰이 지금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13분경에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물론 14명 정도의 지금 점검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 중에 2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한 명은 지금 구조가 됐고요. 그런데 아직 한 명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 그러니까 예. 구조된 분은 연락이 됐었어요. 그 연락이 됐기 때문에 구조가 가능했고, 실종자 한 명은 계속 수색 중입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실종자 한 분도 빨리 구조가 돼야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 현장은 사고 전날부터 이미 붕괴 징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기 17시간 전에 이미 야간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렇게 아치형 공사 현장인데 거기 기둥들이 있어요. 버팀목이 기둥에 이제 균열이 다수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쇳소리들 막 끼익끼익거리는 쇳소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작업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뉴얼을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공사 현장 바깥에 있는 주민들도 다 그 대피를 시키고, 그런 매뉴얼에 따른 다음에 아침이 된 다음에 그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것도 매뉴얼에 따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전진단과 이제 보강, 왜냐하면 균열이 발생하고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럼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강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는 최대한 매뉴얼에 따르면서 안전적으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고가 난 거라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선 사고 3시간 전에 이 점검에서 이런 브리핑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싱크홀 정도의 그런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를 좀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광명시에선 싱크홀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리고 3시간 후에 해당 현장이 무너진 겁니다. 붕괴 이후에 광명시청 관계자는요, 이 채널A와 전화해서 오전에 점검했을 땐 그런 예측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얼마 전 발생한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있고 이렇게 국민들 불안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대피령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러니까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실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었는데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폭발음이나 붕괴음 같은 게 한 2번 정도 굉장히 멀리서 아련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아, 예. 그 주변에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지금 무너진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선을 따라서 쫙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발파 작업을 많이 하니까 밤에도 공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5개 정도 지금 뭐 환기구 공사에 붕괴 조짐이 있어서 양방향 통제가 진행된다까지만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시쯤에 집에서 떠나서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대피령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로가 무너진 곳 우측으로 보면은 뭐 식당들이 있고 민가는 없지만 바로 반대쪽에는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원이 있고요. 그 뒤쪽부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쫙 시작이 되는데, 그 초등학교와 공원 앞에는 또 빌라 같은 단독주택이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무너졌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와 공원에도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어떠한 대피령도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양방향 통제만 공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1시까지 아무런 그게 없다가 3시에 무너졌단 말이죠. 도로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피령도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지 대피령 문자가 왔다고 늦게 하거든요. 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도로가 무너지기 전에 제가 들은 소리가 맞다면 아마 축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균열이 있고 축대가 무너져서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그게 좀 떨어진 것도 아니라 바로 앞에 교회, 아파트, 초등학교가 있는데 휴교령을 내리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든 미리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로가 붕괴되고 나서
만약에 이 도로까지만 붕괴가 된 상황이지만 아파트에 있는 도로까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인명피해가 더 크게 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허준 변호사가 인근 주민이어서 정말 생생하게 그때 느낀 점, 경험했고 들은 점들 이야기해줬는데요. 주민들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쾅! 2번 났어요. 한 번 넘어가고 2번째는 컨테이너까지 싹 무너져 그냥 뭐랄까 맨홀 속으로 그냥 건물이 그냥 쏙 들어. 갑자기 꽝 하는 소리하고 번쩍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흔들렸어요. 직감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일단 들어가지 못하고. 예, 주민들이 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2,300명, 2,400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는데요. 허준 변호사님, 오늘 좀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오늘 출근길에도 저는 사고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좌회전을 해야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지금 통제가 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은 경찰차와 차량들이 현장을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취재진도 몰려서 그리고 또 구조대도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새벽 4시 반에 실종돼서 고립됐던 근로자 한 분은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분이 아직 구조가 안 됐는데 오후에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 전에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분주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저희 집과 저는 사고 현장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예. 그 블럭 안에 한 블럭 정도 안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젯밤에 퇴근하는데 거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불이 다 아파트 단지에 저녁에 켜져 있는데 예. 거기는 아주 대피령이 심각하게 좀 내려져서 주민들이 많이 집에서 나와서 지금 외부에서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도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모여서 대피를 해야 되냐 이렇게 대피령은 받았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문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대피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저는 어제 집에서 있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밤새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특히 가스 냄새가 났고 가스가 통제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혹시나 추가적인 붕괴나 가스관을 건드려서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주민들도 밤새 커뮤니티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밤 12시쯤에 대피령이 해제됐다 이 문자를 받고 겨우 잠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피령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로가 무너진 채로 있고 바로 앞에서 사람 한 명이 아직까지 지금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직 주민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블럭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엉망으로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이 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마터면 이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이 하교 시간 10분 전에 이제 하교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좀 아찔할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무너진 도로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1,5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사고 난 게 평일 낮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평소에 돌봄 수업이 늦게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시 15분, 20분쯤에 도로가 무너졌는데 아침에 이 도로가 통제된다는 이 문자를 보고 선생님들이 오늘 돌봄 수업이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하교시켰는데 불과 10분 뒤에 도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10분 만에 붕괴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로에 어떤 붕괴 조짐을 미리 예측을 좀 하고 보수적으로 대비를 했다고 하면 아이들 등교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이른 오전 시간에 다들 하교를 시켰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아이들이 하교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좀 대책이나 대비가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 큰 인명 피해는 피했지만 여전히 한 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고 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된 건지 사고 원인에 대해선 명확한 규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받치는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균열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 현장에는 공사하는 구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선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터널, 그러니까 아치형 터널 2개를 연결하면서 그 기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사 구간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인지 이건 원인을 밝혀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공사가 연결되는 부분이 다 광명역과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그 사이로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이어서 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주민들의 불안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공사에서도 이제 면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또 철저한 안전 대책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